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드럴리스트의 MC 남호연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다이나믹 헤어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음의 그림자 국내 스타편 1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최근 들어 다시 역주행하는 그룹이죠. SG 워너비의 전 멤버이자 리더 최동화 씨입니다. 선생님들은 SG 워너비라는 그룹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봤죠. 뭐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혹시? 살다가 살다가 너 지칠 때 눈물이 막 돌죠. 예, 우리도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 막 살다가 네, 워낙 뭐 명곡들도 많지만 또 살다가 또 명곡 중에 명곡이죠. 살다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 몰라요. 선생님께서는 잘 몰라요.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아예 그냥 방송 그건 잘 몰라요. 처음에 저도 몰랐으니까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SG 워너비의 리더이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우리 최동화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5월 27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옷방에서 발견된 누군가의 시신이 있습니다. 시신의 특이점은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누군가의 침입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부검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루 전날 사망했을 거라는 추측으로 시신의 주인공은 바로 그룹 SG 워너비의 전 멤버이자 리더였던 최동화 씨였습니다. 그는 사망 다음 날인 27일 일본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무도 모르게 한국으로 입국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1981년 6월 23일생으로 닭띠였던 고 최동화 씨.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고 최동화 씨가 왜 콘서트를 앞두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귀신이 많이 몸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의 넋이 너무 많았고 건강의 악화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넋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다가 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귀신의 소리도 아마 들리지 않았었겠나. 우리 다현아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름만 최동화라는 이름만 딱 느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외로움 이런 거 그리고 또 살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이런 연민 같은 거 뭐 화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맴돌고 또 목이 재어오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항상 나는 이거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기에다 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동화 씨의 본명은 원래 최도식이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도둑의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름을 천하고 하찮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해서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뭐 개똥이, 소똥이, 뭐 말똥이, 말려 막 이런 똥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있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명, 개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처럼 이름을 천하고 하찮게 지으면 정말 오래 사는지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네. 이름이 너무 밝으면 살아가는 게 조금 좀 순탄하지가 않고 제 이름으로 봤을 땐 제가 살아온 걸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주랑 이름이랑 사람 성향이랑 불러서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이런 느낌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원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이름도 있어요. 사주랑 같이 네, 그게 해서 좀 그 중요하다고. 연관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름을 간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름만 딱 들으면 간명이 나와요. 근데 도식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사람의 운명, 자기 사주에서 없는 부분을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석자를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듣기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이름을 뭐 예전 조선시대 때나 네. 뭐 더 위에 올라가서도 막 천하게 짓고 뭐 개똥이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말년이 이렇게 지어도 오래 산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예, 아니죠. 이름은 자기 사주에 맞게 그렇죠. 잘 짓고 또 호적에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럼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 예,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최동아 씨는요, SG 워너비 팀을 탈퇴한 후 혼자 솔로로서의 행복을 걷게 되는데요. 그는 SG 워너비나 솔로로 활동할 때 모두 녹음실에서 진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알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거나 어린 아이의 환영을 보는 등 정전사고 및 귀신을 목격하는 일이 참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믿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한 나머지 나중에는 이런 현상들이 무덤덤해, 예, 덤덤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들의 귀신 목격담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특히 가수는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은 그 앨범이나 곡이 대박이 난다는 등 뭐 성공한다는 속설까지 있는데 이런 속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수나 배우님들 사주를 보면 우리네 네. 같은 무당 사주를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맥락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부채방울을 안 드는 거고 우리는 부채방울을 들고. 그 차이점이고. 네네네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보면 녹음실에서 막 이렇게 들리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기문이 열렸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실제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녹음을 하는데 신곡을 녹음을 하는데 네. 뭐 여기서 이제 남자분 목소리가 이렇게 지나갔대요. 이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데? 네, 무서워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에서 이제 신곡 낼 때 이제 조그만하게 고사를 지냈어요. 이제 앨범 나올 때. 근데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왜 이제 들리고 뭐 느끼고 보여지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네한테 무당들한테 와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좀 잡아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곡이 뭐 아니면 뭐 드라마가 대성 난다든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네, 있다고 봅니다, 일가견이 저는. 있다. 네,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당연해요. 이게 우리가 무당도 100% 귀신을 다 보면 미쳐요. 그걸 미쳐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의 가물이라 그러고 네네네. 기문이 열려 있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진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무속인이 되어서 뭔가 가림을 잘 잡아서 신령님을 강림받고 그랬을 때 뭔가 이게 문이 열리고 네. 하는 일도 잘 되고 귀신은 정리를 되는데요. 이 귀신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보이는 것 같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다 보이는 것 같으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나 뭐든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 이러면은 그 하나 둘만 봤을 뿐이지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그렇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말하자면 내 조상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남들의 다른 넋들인데 그들이 왜 음반을 내는데 나타났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들이 다니면서 소문을 다 내주겠다는 뜻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신을 봤는데 그가 선생님 말씀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정리를 하면 또 대박이 나겠지만 그 귀신을 정리를 안 하고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담력이 단단하겠죠. 기가 기가 세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서 기운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기운을 이겨내도 좋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것은 당연히 대박이 난다. 네. 어느 정도 그러면 속설에 연관이 있다. 그럼요. 선생님께서 보시는군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슴의 흉터 때문에 29년간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숙박업소에서 소원을 풀었죠. 새벽에 목욕탕을 가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하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또 가고 싶어요. 고 최동아 씨는 어릴 적 선천성 심장병인 심신 중격 결손을 앓았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6살 때 수술을 받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천식을 달고 살아야 했지만 무대 위에만 서면 노래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천식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담당 의사가 되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픈 가족이나 어린 자녀 때문에 선생님들 참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 도움을 주시는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 14, 15년 전에 네네.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아 영축이라는 병명이 있었어요. 네. 영아 영축, 그 문어처럼 늘어져 있어요. 목도 못 가누. 근데 이 아이가 70일 정도 됐을 때는 애가 목을 가누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솔직히 그 아이는 이 뇌로 올라가는 그 혈통에 조상이 외가 조상이 여자 귀신이 둘이가 붙어 있었어요. 막고 있었군요. 그래서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병명은 영아 영축이라는 병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굿을 여러 번 했고 뭐 신침도 맞았고 오만 테마를 다 해봤대요. 그런데 할 때마다 발작을 더 일으켜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소문으로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이 신을 받아서 몸에다가 놓고 10년은 살아야 된다. 무섭지.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외가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해야 엄마가 된다. 해야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내가 그래서 12개월뿐이 시간이 없다. 12개월의 시간은 있으니까 12개월 넘어선 내가 못 해주니까 이 아이가 더 크면 이게 이제 귀신이 박히기 때문에 그렇지. 말하자면 더 이상 빼낼 수가 없는 때가 되니까 12개월은 시간이 되니까 6개월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귀신을 자기 몸에 실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엄마한테 구술해서 엄마한테 그 애기 애한테 몸에 있는 귀신을 빼서 엄마한테 실어가지고 엄마가 3년 정도 살았을 때 아이는 멀쩡하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해줬죠. 해줘가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이가 뇌세포에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오는 거냐. 네네네. 경기파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사실은 제가 기적을 그렇죠, 일으켰는데 맞아요. 근데 보니까 그 병원에서 그렇게 했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감사의 표시를 했었고요. 그게 선생님의 그리고 경험이고요. 4개월 됐을 때는 아이가 앉았어요. 그런 저는 경험이 사실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두 가지. 괜찮습니다. 이것도 너무 선생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하셨던 식사를 거니까. 못하는 남자 어른도 이제 네. 지금은 70대고 그분이 이제 60대였을 때. 네. 그분은- 선생님 이제 근데 그만할까요? 자랑은 이제 그만해 그만할까요?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또 얘기 자꾸 들어봐야 되니까. 해도 괜찮다. 아니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있을 때 말씀해.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희도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저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네네네. 굉장히 좀 유명한 여자애였고요. 방송 나오시는 분인가요? 네, 나왔고요. 네네네네. 이제 운동도 잘하고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런데 신병이 온 거예요. 신병이 와서 우리 왜 신병할 때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엄마랑 아이랑 이제 다른 데 가서 테마를 하고 온 거예요. 저한테 오기 전에. 테마를 했는데 잠깐 좋아지고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구설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보면 이제 일상생활을 일단은 할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최동화 씨는요, 살아생전에 2번의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별이었고요. 두 번째는 친형과도 같은 매니저의 자살이었습니다. 친한 매니저 형의 죽음에 대해 최동화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심장이 절반이 날아가듯 하다. 심정을 토로했고요. 전 여자친구와의 사별에 대해서는 모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언급하기도 했죠. 가족 같은 매니저 형의 자살과 전 여자친구와의 사별, 선생님들 보시기에 최동화 씨의 죽음과 이런 매니저분과 전 여자친구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세상에 가족보다도 더 매니저랑 여자친구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근데 그 의지하는 그 공간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라는 그 느낌을 더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의지할 때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고. 근데 지금 이 최동아 씨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냥 무당을 좀 찾지. 무당을 좀 찾아오지. 나라도 좀 찾아왔으면 솔직히 이분은 테마를 했어야 돼요. 테마. 아내. 그럼요. 그게 그리고 조금- 죽은 여자친구도 또 죽은 매니저도 또 죽은 누군가도 4-5명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처질 대로 처져도 자기의 책임과 또 우리 매니저의 그런 죽음도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고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끝을 보는 자기가 버림을 받았었는지 자기가 아픔을 받았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정말 멤버들한테 잘했던 그게 귀신한테 끄덕이는 것도 있지만 인간한테 끄덕이는 마음, 이 끄덕이는 마음을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어떤 하나의 빙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함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인간의 운명의 부조리, 인간의 존재에 불안을 통찰했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듯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밤이나 겨울이 오면 준비를 하듯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들의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해지며 그에 대한 공포도 있게 만듭니다. 이미 정해진 생사는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결과는 언제든 바꿀 수 있죠. 선택의 순간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저희 신드로리스트가 좋은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기묘한 사건과 인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머리가 띵해. 지금 자꾸 이렇게 그 영가들이 생각하시면 이 영가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진짜 가수들이 귀신 보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저는 근데 한 번도 개그하면서 대박이 안 나, 귀신을 안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붙여.